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방을 같이 떠볼게요. 마크라메쉬를 사용한 가방인데 골드 라벨이랑 골드 체인으로 포인트를 줘서 고급스러움을 살려봤습니다. 앞에 들어간 스티치는 와플 스티치고요. 크기는 크지 않은 크기예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함께 도전해 보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사용한 실은 마크라메 실이고요. 색상 번호는 09번입니다. 두 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코바늘은 9 코바늘을 준비해주세요. 가위, 단수링, 돗바늘을 준비해주시고 이 자석 단추를 달 때 사용할 얇은 실과 얇은 바늘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가방을 꾸며줄 때 사용할 골드 라벨과 골드 체인, 그리고 디링도 한 쌍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준비물 구매처는 아래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마크라메 실은 두 겹을 사용할 건데요. 우선 띠지를 벗겨내고 마크라메 실의 양쪽을 눌러봤을 때 조금 더 단단하고 두툼하다고 느껴지는 쪽이 있을 거예요. 그쪽에 가운데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실뭉치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실끝을 찾아주시고 겉에서도 한 가닥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두 가닥을 잡고 떠주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사슬뜨기를 7개 떠줍니다. 첫 코는 매듭으로 꽉 조여주시고 이 위로 사슬뜨기를 하나, 둘, 좀 넉넉하게 떠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떠주시고 기둥코 하나를 세워주세요. 얘는 8번째 코가 되겠죠? 기둥코 하나를 세워주시고 8번째 말고 7번째 코에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에 바늘을 찔러놓고 사슬 V 모양의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첫 번째 짧은뜨기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리고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넣어주세요. 다음 코도 위쪽 반코와 뒤쪽 코산을 함께 주어서 짧은뜨기. 그 옆에 코도. 그러면 첫 번째 단이 총 7개의 짧은뜨기가 떠지게 되겠죠? 일곱 개의 짧은뜨기를 떠주고 사슬뜨기를 하나 세워줍니다.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짧은뜨기로 되돌아갈 거예요. 사슬뜨기 세워준 코 말고 그 밑에 우리가 전단에서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넣어줬던 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놓고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첫 번째 코에는 단수링 표시를 해줄게요.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주세요. 두 번째 단도 7개의 짧은뜨기가 들어가게 되겠죠? 마지막 코까지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사슬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편물은 다시 또 돌려줍니다. 첫 번째 코에 바늘 찔러놓고 짧은뜨기 해주시고 첫 번째 짧은뜨기에는 단수링으로 표시할게요. 그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그 옆에도 짧은뜨기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게요. 일곱 개의 짧은뜨기를 또 넣어주셨다면 다시 사슬뜨기를 하나 세우고 편물을 돌려서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 자, 이런 식으로 이 가방 바닥을 쭉 떠주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뜨고 있는 가방 바닥은 맨 처음에 세워줬던 사슬 7개가 가방 바닥의 세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단이 올라갈수록 떠지는 단의 수는 가방 바닥의 가로 길이를 결정하게 돼요. 규칙을 설명해 드리자면 위쪽에 무늬를 더 예쁘게 넣기 위해서 지금부터 떠주는 단의 수는 4의 배수 플러스 한 단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4의 배수인 20에서 한 단을 더 떠줘서 21단을 떠줄 겁니다. 이 짧은뜨기의 단을 21단 올려줄 건데요. 짧은뜨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에서 이 코를 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다르게 생겼어요. 그거는 짧은뜨기 코가 앞면과 뒷면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편물을 보면 가장 아래 첫 번째 단,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 단이죠. 이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을 한 쌍으로 묶어서 세주시면 더 편합니다. 근데 이 편물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단이 아니라 두 번째 단과 세 번째 단이 한 쌍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세기 위해서는 가장 아래에 있는 첫 번째 단과 두 번째 단이 한 쌍으로 볼 수 있는 면에서부터 세주시는 게 더 편합니다. 즉, 이쪽 면을 보고 세는 게 편하겠죠? 이 단수를 세는 거는 가방 바닥을 다 뜨고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가방 바닥을 여러분이 원하는 단만큼 떠주시면 되는데 저는 21단을 떠주고 오겠습니다. 규칙은 4의 배수 플러스 한 단이어야 돼요.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21단까지 쭉 떠줬습니다. 이 편물을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아래에서부터 세줄게요. 이 부분이 한 쌍으로 보이죠? 한 단, 두 단. 이 두 단이 한 쌍.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단이 또 한 쌍.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스물. 20단까지 하고 가장 위쪽에 21번째 단까지 떠줬습니다. 길이를 더 길게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4단을 더 떠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가방 바닥을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 짧은뜨기는 표시를 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 짧은뜨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단수링을 꽂아놓은 그 구멍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실을 걸고 나서 그대로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첫 번째 빼뜨기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이 밑부분을 잘 잡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구멍에도 바늘을 넣어주세요. 지금 바늘을 찔러 넣은 부분이 21번째 단이고요. 그 옆에 20번째 단 구멍에도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주세요. 빼뜨기를 해주면서 너무 손에 힘을 주고 빼뜨기의 사슬이 작게 만들어지게 떠주면 다 떠놓고 봤을 때 이 편물이 울어버릴 수 있어요. 이 편물이 울지 않게 뜨기 위해서는 빼뜨기를 뜰 때 바늘을 찔러 넣기 전 이 상태에서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살짝 넉넉하게 늘어나 있어야 됩니다. 다음 19번째 단의 옆면에도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커다란 빼뜨기가 생겼죠? 그 옆에도 이렇게 단마다 옆에 있는 구멍에 빼뜨기를 한 개씩 해주세요. 이때 빼뜨기의 크기는 일정하게 넉넉하게 떠주셔야 됩니다. 이쪽 끝까지 떠주고 올게요. 지금 21단까지 올려줬기 때문에 빼뜨기의 수는 21개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 단 옆에 있는 구멍까지 빼뜨기를 넣어주시고 21개의 빼뜨기가 들어간 게 맞는지 한번 세주세요. 가로면은 떠줬으니까 세로를 떠줄게요. 세로는 7코였죠? 이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코너라고 해서 특별히 한 코를 더 넣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바로 바늘을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꼬리실은 빼뜨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감고 뜰 수가 없어요. 그냥 뒤쪽에 두시고 빼뜨기를 떠주세요. 총 7개의 빼뜨기가 세로에 들어가겠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넣어주고 이제 또 가로면을 떠줄게요. 이 가로면을 넘어갈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지금 방금 바늘을 찔러 넣었던 이곳에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으셔야 됩니다. 이 같은 구멍이 이 사슬의 윗면이자 옆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쪽 모서리랑 여기 대각선 모서리에서는 한 코에 2개의 빼뜨기를 하는 셈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아래 여기다가도 빼뜨기.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넣어줄게요. 이쪽 가로면도 21개가 들어가겠죠? 마지막 부분에도 빼뜨기를 넣어주고 자, 여기를 쭉 세면 또 21개의 빼뜨기가 떠졌을 거예요. 여기 한 코에 2개를 넣으면서 옆면을 시작한 그 빼뜨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1개의 빼뜨기를 떠주고 모서리지만 코늘림 없이 그대로 세로면으로 넘어갈게요. 이쪽은 쉬워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쪽 모서리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 코에 2개를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너무 달그락거려서 아까 단스링을 잠깐 빼놨어요. 여러분이랑 아까 전에 꽂아놨던 단스링은 이 위치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맨 처음에 빼뜨기를 넣기 시작할 때 한번 찔러 넣었던 곳인데 지금 한 바퀴를 다 돌고 이 단스링이 꽂혀 있는 코에다가도 한 번 더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쪽 모서리랑 이쪽 모서리가 동일하게 떠지겠죠? 자, 이렇게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줬습니다. 지금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준 이유는 아랫면과 옆면의 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예요. 이제부터 이 고리를 뒤로 보내서 옆면에 첫 번째 단을 떠줄 건데 그 첫 번째 단을 뜰 때 이 빼뜨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빼뜨기를 할 때 바늘을 찔러 넣었던 그 코에 한 번 더 한길 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코에서 바늘을 쭉 당겨서 고리를 길게 하고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스링이 꽂혀 있었던 그 코, 여기에 뒤에서 앞으로 한 번 더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고리를 바늘에 걸고 뒤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앞쪽에 있던 고리가 여기 뒤쪽으로 이동했어요.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2개 떠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이 사슬뜨기 2개는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둥코로 칠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뜨던 방향대로 다시 편물을 잡아주시고 실을 한번 걸고 한길긴뜨기를 쭉 한 코에 하나씩 넣어줄 건데 앞쪽에 빼뜨기를 해서 생긴 코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빼뜨기를 할 때 바늘을 찔러 넣었던 그 코를 이 뒤쪽으로 다시 찔러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는 계속 바늘을 찔러 넣고 있죠? 여기 맨 처음에 빼뜨기를 할 때 넣었던 그 구멍 한길긴뜨기 떠주세요. 다음 코도 이 빼뜨기 뒤쪽에 있는 구멍, 이 빼뜨기를 만들면서 넣었던 그 구멍 여기
뒤쪽이랑 같이 확인하면서 뜨면 편할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그렇지 여러분이 막상 바늘을 찔러 넣어보면 쉽게 위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송송 들어가는 구멍들이 있어요. 뒤쪽을 잘 보면서 떠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끝까지 뜨고 올게요. 여기 이 끝부분에 마지막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21번째 한길 긴뜨기를 떠줬어요. 여기 맨 처음에 사슬 2개 세워준 거는 이 세로면 위에 옆면에 해당하는 코고요. 가로면 위쪽에 해당하는 한길 긴뜨기는 21개를 떠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세로면을 떠줄게요. 여기 세로면은 앞에 빼뜨기를 건드리지 말고 이 뒤쪽에 가로 실에다가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됩니다. 빼뜨기를 해서 생긴 사슬 뒤쪽에 가로로 실이 있을 거예요. 이 가로 실에다가 바늘을 한 코에 하나씩 찔러 넣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이때는 꼬리실을 감고 떠줄 수가 있습니다. 가로실 먼저 한번 세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이 가로실 7개에 한 코에 하나씩 한길 긴뜨기를 넣어줄게요. 실을 걸고 첫 번째부터. 이때 꼬리실은 바늘과 실 사이에 두고 함께 뜨면 나중에 숨겨주지 않아도 돼요. 실을 걸고 다음 코도. 실을 걸고 그 다음 코도. 실을 걸고 그 다음 코도. 적당히 감고 뜬 꼬리실은 한번 당기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7개의 한길 긴뜨기를 떠주고 다시 가로면을 떠줄게요. 여기는 세로면을 뜰 때 한번 들어갔던 구멍인데 실을 걸고 한 번 더 한길 긴뜨기를 넣어주세요. 한 코에 2개를 넣고 있죠? 그러면 처음에 넣어준 코는 세로면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로 넣어준 코는 여기 가로면에 해당하는 코가 돼요. 그리고 그 옆에부터는 다시 또 뒤에 보면 구멍이 있을 거예요. 바늘 찔러 넣고 한길 긴뜨기 떠주세요. 여기 위쪽까지 또 쭉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에다가도 한길 긴뜨기. 혹시 이쪽 부분에서 마지막에 헷갈리신다면 여기 우리 한 코에 2개 넣은 부분은 찾기 쉽잖아요. 여기에서부터 21코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세로면의 첫 번째 코에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세로면은 7코인데 6코까지 뜨고 나면 더 이상 바늘을 찔러 넣을 공간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사슬 2개를 떠주면서 기둥코를 세워준 게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기둥을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고 이 기둥까지 포함해서 세로면에 7개의 코가 떠진 셈이 됩니다.
이제 이 기둥코의 위쪽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첫 번째 단을 마무리 해줄게요. 그리고 사슬 2개를 세워주면서 두 번째 단을 시작해줍니다. 두 개의 사슬 중에 두 번째 사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무늬를 넣어 볼게요. 무늬는 가방의 앞면과 뒷면에 넣어줄 거예요. 그 무늬의 패턴은 앞걸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3개, 이 패턴을 가지고 떠주면 됩니다. 같이 떠볼게요. 이 기둥코 바로 옆에 있는 이 코에 실을 한번 걸어서 사슬의 바늘을 찔러 넣는 게 아니고 이 다리에 바늘을 이렇게 걸어주세요. 다리에 오른쪽으로 바늘을 넣었다가 왼쪽으로 놔주시면 됩니다. 바늘 위에 다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벌려보면 가로실이 있을 거예요. 사슬 밑에 가로실. 여기도 사슬 밑에 가로실이 있을 텐데 이 가로실보다도 아래로 내려가서 찔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바늘에 걸려있는 실은 살짝 늘려서 떠주세요. 자, 이렇게 앞걸어뜨기를 하나 떠줬어요. 그 옆에 코는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그냥 사슬 위쪽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코에도 그 옆에 코에도 이렇게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3개를 떠주고 그 옆에는 다시 이 패턴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패턴의 시작이 앞걸어뜨기였고 그 옆에는 하나, 둘, 3개가 한길긴뜨기였죠. 이렇게 4개가 하나의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 앞걸어뜨기를 떠주고 하나, 둘, 3개의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실을 걸고 다음 코에 다리에 들어가서 한길긴 앞걸어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 3개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하나, 둘, 3개는 그냥 한길긴뜨기를 떠줬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사슬 하나가 중간중간 앞걸어뜨기를 해준 코 뒤쪽에 생길 텐데 이거는 코를 빼먹은 게 아닙니다. 이 코는 사슬에 코를 떠주는 대신에 앞쪽 다리에다가 코를 떠줬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져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지금 패턴을 하나, 2개 만들어줬죠? 그 옆에도 3개, 4개, 5개를 만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즉 앞쪽 면과 뒤쪽 면에 무늬가 5개씩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끝에는 한길긴 앞걸어뜨기를 하나 더 떠주면서 무늬를 마무리해줄 건데 그거는 이쪽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만들어준 이 패턴을 3번 더 반복해주고 오겠습니다. 앞걸어뜨기 하나, 그 옆에 3개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옆에는 앞걸어뜨기. 어렵지 않죠? 그 옆에는 한길긴뜨기. 둘, 셋. 하고 그 옆에 마지막 무늬예요. 옆에 3개는 한길긴뜨기로 떠주세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3개를 넣어주면서 앞쪽에 무늬 패턴을 하나, 둘, 셋, 넷, 5개 만들어줬습니다. 여기 처음에 시작이 앞걸어뜨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앞면의 마지막 부분도 앞걸어뜨기로 끝내주셔야 돼요. 실을 한번 걸고 그 다음 코 여기가 패턴이 4의 배수 플러스 1이었기 때문에 한 코가 남을 거예요. 이 코에다가 앞걸어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떠주는 게 앞쪽 패턴입니다. 이제 이 옆부분을 떠줄 건데요. 옆부분은 7코였잖아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3개 뜨고 중간에 있는 코에는 뒤걸어뜨기를 해주고 그 옆에 3개는 또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같이 해볼게요. 실을 걸고 옆면의 첫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그리고 또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또 그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를 넣어주고 그 옆에 코, 여기에다가는 실을 걸고 앞걸어뜨기가 앞에서 이렇게 다리를 거는 거였다면 뒤걸어뜨기는 뒤에서 이렇게 바늘을 걸어줍니다. 뒤에선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걸고 실을 걸고 와서 뒤걸어뜨기를 떠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코와 옆에 코와 옆에 코 3개는 또 한길긴뜨기로 떠주세요. 둘, 셋. 여기 중간에 뒤걸어뜨기를 떠주는 이유는 가방의 앞면과 뒷면을 이렇게 접었을 때 가방의 옆면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접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접힐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홈이 생기겠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떠줄 겁니다. 그래서 옆면은 7코를 떠줬고 양쪽에 3코와 3코 그리고 그 중간에 뒤걸어뜨기를 떠준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앞쪽에 무늬면을 떠줄게요. 여기 이 앞쪽 면은 반대쪽에서 해줬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 시작은 앞걸어뜨기고 하나, 둘, 3코는 한길긴뜨기, 앞걸어뜨기, 한길긴뜨기 3개, 앞걸어뜨기, 한길긴뜨기 3개를 쭉 반복해 주시고 마지막 부분에는 앞걸어뜨기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처음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앞면의 시작은 앞걸어뜨기, 그리고 그 옆에 코부터 3개는 한길긴뜨기, 그 옆에 코는 또다시 앞걸어뜨기, 그리고 3개는 한길긴뜨기. 이 방법으로 떠주시면 돼요. 이 끝부분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앞면의 마지막 코는 앞걸어뜨기로 떠주세요. 자, 그리고 다시 옆면으로 갑니다. 옆면은 7코였죠. 7코 중에 앞에 거 3개는 한길긴뜨기, 그리고 중간에 있는 4번째 코는 뒤걸어뜨기, 또 그 옆에 코 3개는 한길긴뜨기인데 여기 첫 번째로 해줬던 사슬뜨기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쪽 면에서는 2개만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쭉 떠볼게요. 하나, 둘, 세 개는 한길긴뜨기로 떠주시고 4번째 코는 뒤에서 바늘을 찔러 넣어서 이렇게 뒤걸어뜨기를 떠주세요. 중간에 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편 보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게 돼요. 그 옆에 코 2코는 한길긴뜨기, 하나, 둘 하면 여기 처음에 우리 사슬뜨기 세워줬던 게 하나의 한길긴뜨기 역할을 하면서 3번째 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빼뜨기를 하면서 이 2번째 단도 마무리해줄게요. 자,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2개 세워줍니다. 2번째 사슬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이제 3번째 단을 올라갈게요.
근데 이제부터는 뜨개 방향을 바꿔가면서 떠줄 거예요. 바닥을 다 뜨고 빼뜨기 단부터 계속 한 방향으로 쭉 떠줬었는데요. 이번 세 번째 단부터는 단이 바뀔 때마다 편물을 돌려가면서 방향을 바꿔줘서 떠줄 거예요. 자, 세 번째 단의 패턴은 전 단에서 했던 패턴이랑 조금 다른데요. 일단 옆면부터 뜨고 앞쪽의 패턴을 알려드릴게요. 이 옆면은 이 움푹 들어간 부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표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사슬뜨기를 쭉 해줬던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치고 그 옆에 코에다가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한길긴뜨기가 떠진 셈이죠.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도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세요. 그럼 하나, 둘, 세 개의 한길긴뜨기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는 전 단에서 뒤걸어뜨기를 해줬던 코인데요. 안쪽으로 움푹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코에다가 앞걸어뜨기를 터주세요. 실을 걸고 바늘을 찔러 넣고 앞걸어뜨기.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계속 쭉 연결되면서 떠지게 돼요. 그 옆에 세 코는 한길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세 개는 한길긴뜨기. 이렇게 옆면을 일단 떠줬습니다. 이제 이 앞쪽에 무늬를 떠볼게요. 무늬를 뜰 때는 전 단에서 앞걸어뜨기를 해줬던 코에는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전 단에서 한길긴뜨기를 떠줬던 코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떠주시면 돼요. 이 앞면의 첫 번째 코가 앞걸어뜨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는 그대로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러면 옆면에서부터 쭉 연결되면서 한길긴뜨기가 총 4개 떠진 셈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코에다가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앞걸어뜨기 하나, 그 옆에도 전 단에서 한길긴뜨기 코였으니까 앞걸어뜨기. 그 옆에도 앞걸어뜨기. 이렇게 앞걸어뜨기 3개를 떠주고 그 옆에 코는 전 단에서 앞걸어뜨기를 해줬던 코니까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근데 이때 코를 찾는 게 조금 방향이 달라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슬의 앞쪽을 보고 뜨면 다리의 살짝 오른쪽에 코가 있지만 뒷면을 보고 뜰 때는 다리의 살짝 왼쪽에 코가 있습니다. 다리의 살짝 왼쪽, 여기. 이게 헷갈린다면 여기 뒤쪽에 건너뛰는 코의 수를 세보시면 돼요. 앞걸어뜨기를 뜨게 되면 뒤쪽에 사슬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이 남아있는 사슬의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3코를 앞걸어뜨기로 떠줬으니까 하나, 둘, 3개의 사슬이 남아있게 되겠죠? 그리고 4번째 사슬에는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그 옆에 코 하나, 둘, 3개는 또 앞걸어뜨기로 3개를 떠줄게요. 그러니까 즉 뒷면에서 보고 뜰 때의 패턴은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가 됩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한길긴뜨기로 끝내주시면 돼요. 자, 쭉 떠볼게요. 패턴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는 한길긴뜨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뒤쪽을 보면 하나, 둘, 3개의 사슬을 지나치고 4번째 사슬에 한길긴뜨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옆면을 이어서 떠줘야 하잖아요. 옆면은 한길긴뜨기 3개, 앞걸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길긴뜨기가 쭉 연결되기 때문에 한길긴뜨기가 4개 떠지는 셈입니다. 자,
자, 이렇게 앞쪽에 한길긴뜨기 하나, 옆쪽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고 중간에 나오는 홈 부분은 이어서 연결되는 느낌으로 떠줘야 하기 때문에 앞걸어뜨기로 떠주세요. 안쪽을 보고 뜰 때는 앞걸어뜨기고 겉면을 보고 뜰 때는 뒤걸어뜨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코부터 하나, 둘, 3개는 한길긴뜨기. 근데 여기 앞면에서 또다시 한길긴뜨기를 하나 뜨면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려면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4개 떠준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 떠주고 이 4번째 한길긴뜨기는 사실은 앞쪽 면에 해당하는 한길긴뜨기죠. 그 옆에 3개는 앞걸어뜨기를 떠줍니다. 앞걸어뜨기 2번째, 얘가 3번째. 그리고 다시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를 반복해주세요. 여기 끝부분까지 떠줄게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길긴뜨기 하나를 뜨면서 3번째 단을 마무리해줄게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단수링 꽂아놨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3번째 단도 마무리를 해줬고요. 다시 또 사슬 2개를 떠주면서 4번째 단을 시작해줍니다. 편물은 돌려야겠죠. 안쪽을 보고 뜨던 걸 돌려서 바깥쪽을 보고 뜨겠습니다. 바깥쪽을 보면서 뜨기 때문에 다시 또 앞쪽 면부터 떠줄 거예요. 앞쪽 면의 패턴은 앞걸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3개, 앞걸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3개였어요. 쭉 떠줄게요. 패턴 하나를 떠줬고요. 그 옆에도 앞걸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줄게요. 여기까지 반복해주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앞걸어뜨기 하나를 떠주시고 그리고 옆면인데요. 옆면은 3개의 한길긴뜨기를 하고 가운데 있는 코에 뒤걸어뜨기 그리고 또다시 3개의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가운데는 뒤걸어뜨기. 옆면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운데에 홈을 만들어주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밖에서 봤을 때는 크게 티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는데 안에서 보면 확실히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반으로 접힐 때 밖으로 접히지 않고 안으로 접히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쪽 앞면도 여기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떠주시면 됩니다. 앞걸어뜨기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앞걸어뜨기 하나 하고 한길긴뜨기 3개 하고 쭉 떠와서
여기 앞면의 끝부분에서 앞걸어뜨기 하나로 마무리를 해주시고 다시 옆면으로 와서 한길긴뜨기 3개, 뒤걸어뜨기,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바퀴를 둘러주고 올게요. 4번째 단을 마지막까지 떠주고 단수링이 꽂혀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면서 마무리해줄게요. 사슬뜨기 2개를 세워줍니다. 단수링 표시를 해주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다시 또 안쪽을 보면서 뜨는 단입니다. 첫 번째 부분이니까 사슬이 있기 때문에 한길긴뜨기 2개 하고 앞걸어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3개. 근데 이쪽에서도 쭉 연결을 해가면서 한길긴뜨기를 떠줘야 하잖아요. 여기 앞쪽의 패턴이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이기 때문에 이 코너 부분에서 한길긴뜨기 4개가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 면의 패턴은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 그리고 다시 옆면에 와서 이 끝부분에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고 쭉 이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4개가 한길긴뜨기로 떠지겠죠? 중간에 있는 코에는 앞걸어뜨기를 떠주시고 이쪽에서도 4개를 연속으로 한길긴뜨기. 그리고 반대쪽 앞쪽에서도 같은 패턴으로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 한길긴뜨기 하나, 앞걸어뜨기 3개의 규칙을 가지고 떠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제가 띄워드리는 자막을 보고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정리를 해서 자막을 써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차근차근 떠주세요. 쭉 단을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이 바뀔 때마다 앞면을 보고 떠야 하는 단과 뒷면을 보고 떠야 하는 단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앞면을 보고 뜨던 단이 끝났기 때문에 사슬 2개를 올리고 편물을 돌려서 뒷면을 보고 떠주셔야 돼요. 이 점을 주의해가면서 단을 쭉 올려주고 오겠습니다. (8단까지) 떠줬고요. 8단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단수링 꽂아놨던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고 마지막 단은 그대로 쭉 빼뜨기를 해서 한 바퀴를 돌려줄게요. 지금 방금 해준 빼뜨기 코에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 바로 다음 코부터 빼뜨기를 떠주겠습니다. 마지막 코에도 빼뜨기를 넣어주시고 실을 적당한 길이로 남기고 잘라주세요. 쭉 빼주시고 돗바늘에 끼워줍니다. 돗바늘에 연결한 실을 첫 번째 빼뜨기 코의 가운데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빼낸 실을 마지막 빼뜨기 코의 가운데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빼뜨기와 마지막 빼뜨기 사이에 가짜로 사슬 모양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돗바늘에 끼운 실은 안쪽에 잘 숨겨줄게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앞쪽에 만들어준 사슬 모양이 망가지니까 적당한 힘으로 당겨서 매듭을 먼저 지어줄게요. 아랫부분에서 이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잘 숨겨주시면 됩니다.
숨겨준 실은 잘라줄게요. 이제 부자재를 사용해서 가방을 꾸며주도록 할게요. 골드 체인과 디링, 골드 라벨, 자석 단추를 준비해주세요. 먼저 골드 라벨부터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라벨과 돗바늘, 그리고 실을 넉넉하게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우선 실 끝에 돗바늘을 끼워주시고요. 라벨을 부착할 위치에 안에서 밖으로 실을 꺼내줄게요. 저는 라벨을 가방의 가운데 부분, 윗부분에 붙여줄 거예요. 지금 무늬가 5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앙 부분에 붙이면 가운데가 되겠죠? 라벨의 크기를 고려해서 안쪽에서 밖으로 바늘을 빼주세요. 안쪽에서는 나중에 매듭을 지어주기 위해서 이 정도 꼬리실은 남겨주세요. 매듭을 지어주고 다시 돗바늘에 끼워서 숨겨줘야 하니까 적당한 길이로 남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돗바늘은 빼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이 골드 라벨에 돗바늘이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돗바늘이 들어간다면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돗바늘이 더 굵어서 들어가지 않는다면 실을 꺼내서 라벨에 끼워주세요. 팁이 있다면 끝을 돌려서 뾰족하게 만들어주고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다시 실끝을 돗바늘에 끼워줄게요. 그리고 같은 구멍으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바늘을 처음에 빼준 그 구멍으로 넣는 게 아니고 한 땀 정도 옆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넣어주셔야 돼요. 한 땀 옆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실을 넣어준 다음에 매듭을 지어주세요. 2번 꽉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늘에 실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옆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다리 사이를 잘 통과해서 라벨의 반대쪽 구멍이 있는 곳으로 와주세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그리고 돗바늘에서 잠시 실을 빼고 손으로 라벨에 끼워줄게요. 그리고 다시 돗바늘을 끼워줍니다. 이쪽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한 땀 옆으로 이동해서 안으로 집어넣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같이 매듭을 묶어줄 실이 없기 때문에 옆에 한 땀을 이렇게 떠서 고리가 완전히 작아지기 전에 바늘을 통과시켜서 매듭을 지어주시고 다시 이 매듭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또다시 2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그 다음 이 2개의 실은 잘 숨겨주시면 돼요. 적당한 길이로 자르고 돗바늘에 끼워줄게요. 옆쪽으로 살살 이동해서 숨겨주세요. 바로 자르는 것보다 숨겨준 후에 잘라주는 게 더 안정감이 있겠죠? 다음은 체인을 달아주기 위해서 디링을 붙여줄게요. 디링은 이런 식으로 달아줄 거예요. 이 옆면에 홈을 만들어준 부분을 한번 꿰매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꿰매줄 때 디링을 이 사이에 끼우고 꿰매주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꿰매주시면 돼요. 그럼 윗부분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앞에서 봤을 때도 입구가 너무 넓지 않고 점점 좁아지는 형태의 가방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꿰매줄게요. 우선 홈을 중심으로 가방의 옆면을 접어주시고 이렇게 바늘을 통과시킬 거예요. 한 번은 그냥 통과를 하고 이쪽에 넉넉하게 실을 남겨주시고 옆으로 이동해서 통과할 때 사이에 디링을 끼워주세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쭉 빼주시면 됩니다. 디링이 평평한 부분이 아래를 향하고 볼록한 부분이 위쪽으로 오도록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 디링이 이런 식으로 고정될 거예요. 왔다 갔다 할 때는 항상 디링 사이로 바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서 디링이 단단하게 고정이 됐다면 남겨뒀던 꼬리실이 있는 쪽에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개를 매듭 지어주시면 됩니다. 두 번 꽉 묶어주시고 실은 숨겨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얇은 실과 얇은 바늘, 자석 단추를 사용해서 앞쪽에 잠금 장치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방 옆면을 꿰매줬기 때문에 이 상태로도 가방이 그렇게 벌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완성도 높은 가방을 위해서 가방의 안쪽에 자석 똑딱이를 달아줄게요. 자석 똑딱이는 암수가 한 쌍이에요. 얇은 거랑 두꺼운 게 있습니다. 양쪽에는 작은 동그라미들이 나와야 하고요. 안쪽에 커다란 동그라미와 커다란 홈이 있어요.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맞닿게 꿰매주시면 돼요. 이 작은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을 바깥쪽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에 달아주시면 돼요. 구멍이 작기 때문에 얇은 실, 얇은 바늘로 달아주시고 혹시 귀찮으신 분들은 강력 본드를 사용해서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때는 손 조심하시고 본드가 이 다른 실에 붙으면 딱딱해지니까 그 점도 주의해서 붙여주세요. 체인은 달아준 디링에 그냥 끼워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체인을 끼워주시면 돼요. 체인의 고리 부분이 36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디링이 가로로 누워져 있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따라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